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라워크 이지은입니다. 뉴라워크 직업 인터뷰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 최종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시내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5년차 사회복지사이면서 아내와 함께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30살 최종태라고 합니다. 뉴라워크 직업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예비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출연을 했고, 또 현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좀 공감과 또 응원을 또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아내도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사 부부에 대한 약간 사회적인 인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조금 부정적인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부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청년들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장년층 좀 어른분들한테 저 사회복지사예요 이러면은 조금 왜 그런 굳은 일을 하냐, 그거 힘들지 않냐, 다른 일 알아보는 거 어떻냐,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 아내도 사회복지사예요 이러면은 조금 동정의 눈빛? 약간 그런 눈빛으로 좀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이 부부라고 하면 뭐 식사를 사준다든지 갑자기, 아니면 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약간 다 좋은 의도긴 한데 약간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처우가 이렇게 나아졌다고 개선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어떻게 변경됐나요? 일단 사회복지직 공무원 기본급 수준에서 서울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기준으로 95% 이상 이렇게 좀 향상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유급 병가 제도가 또 새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이제 연 최대 60일까지 이제 개인 휴가를 쓰지 않고 60일까지 이제 병가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연 1회씩 공무원들처럼 약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월마다 몇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 버는지, 그리고 진짜 힘든지,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 연봉? 어떻게 되시나요? 급여? 일단은 그 연봉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시설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지 약간 거기서도 차이가 또 발생하고, 근무 환경이나 근무 인원수에 따라서도 이제 사회복지사 급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기준으로 그 서울시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연마다 공지를 해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호봉제거든요. 이제 연차가 올라갈수록 급여도 조금씩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노인복지관은 1호봉 기준으로 이제 212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세전 212만 원 정도 기본급으로 받게 되고, 그 이외의 수당은 이제 월마다 정액급식비라고 해서 10만 원씩 또 추가가 돼요. 월마다 10만 원씩 추가가 되고, 그다음 이제 연장근로수당 최대 15시간까지 인정이 되고, 명절 휴가비가 기본급의 60%를 이제 추석, 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1호봉이 212만 원이니까 명절 수당이 60%라고 치면은 한 127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연 2회 받게 되고, 그 외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 포인트 25만 원, 1년에 2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민간 단체나 종교 단체가 위탁해서 이런 법인이 위탁을 해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에서 주는 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법인마다 다 다르고 안 주는 곳도 있고 그렇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 기관 같은 곳은 법인 수당도 같이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제가 지금 5년차 기준으로 연봉이 지금 총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또 사회복지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네. 정말 많이 힘든지. 모든 일이 다 힘들겠지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힘든 직업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영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사회복지사가 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업무 강도나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정 업무가 또 굉장히 또 많아요. 사회복지사가 업무 강도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출퇴근 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하루 일과 그 계신 부서에 대한 설명과 그 일과를 네.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후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후원 사업은 이제 어르신들께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 내용들을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제 하루 일과는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뭐 난방용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난방비, 김장김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업이나 뭐 지역사회 단체 이런 것들의 후원을 요청하고 개발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을 할 때 뭐 무작정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안서를 작성을 해요. 이제 페이퍼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월마다 이제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CMS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감사 문자, 피드백 드리는 부분 하고 있고, 또 감사 서한을 또 제작을 해요. 감사 서한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100만 원을 후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한 내역과 그걸 수령한 어르신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서한으로 제작을 해서 좀 발송하는 부분,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는 업무 일지 작성하면서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네. 뭐 야근 같은 게 있나요? 야근하죠. 야근을 하는데 거의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근은 안 하고 거의 칼퇴를 하는데, 바쁜 시기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지도 점검이라든지, 여기서 지도 점검은 사회복지 기관은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투명하게 썼는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이제 자료 준비나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때는 좀 야근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거의 야근하지 않고 정시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